네, 오늘은 암보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암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암은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암 완치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암 치료에 대한 의료 기술이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암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많이 암보험을 준비했지만 오늘만큼은 빈틈이 있는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추가 플랜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평생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3명 중에 1명 이상이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암보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할 수 있고 완치할 수 있는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운이에요, 운. 기존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운이 좋아야 됩니다. 이 운이 좋아야 되는 얘기는 뭐예요? 암이 조기에 발견이 돼서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치료비의 5%만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치료하면서 완치할 수 있는 비용까지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속 의료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비급여 항암 치료라든가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액의 치료비용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돈이 많으면 그걸로 충분히 치료하고 완치할 수 있는 비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해요? 운도 그렇게 따르지 않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암보험만큼은 제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 했을 때는 치료하고 완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해요? 계속 신약이 어떻게 해요? 암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계속 임상실험 중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 환자 부담. 아직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기 환자에게도 한 달에 8,900만 원씩 치료 비용이 들릅니다. 보통 1년에서 2년씩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운이 좋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은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암으로 치료를 받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비급여 항암 치료가 어떻게 해요? 58.9%나 차지합니다. 암 치료하는 것 중에서 58.9%가 항암 치료,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통계상에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암 진단 받고 하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치료 비용 부담 없다는데 이 말하고는 굉장히 통계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못 받고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상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65세 이상이 젊은 사람층에 비해서 3배 이상 암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평생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에 1명 이상이 된다는 통계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 보험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5년 전에 통계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암 발병하면 난 죽는 것보다 치료비가 더 무서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치료비가 죽음보다는 5배 이상 높다.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통계상에 나와 있어도 간이나 췌장, 폐암 아니면 담낭암 이런 게 보통 4천에서 6천만 원 이상. 그렇지만 이건 5년 전 통계상이에요. 지금은 더 많이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더 비급여 치료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에서 해주는 5%만 적용받는 산전특례에 의존하고 계시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여보고 있죠. 자, 신기술 계속 항암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위암, 대장암 요 네 가지가 요즘 표적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한 달 치료 비용이 어떻게 돼요? 4,500만 원씩입니다. 4,500만 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3, 4주 약값이 4,500이면 1년이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육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암보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자, 표적 항암제 비용 어떻게 들까요? 기존에 이제 폐암 4기 진단 받아서 병원에서도 한 달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고 진단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임상 실험 중에 표적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6년째 여전히 취미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떻게 해요? 1년에 1억 6천만 원씩 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는 어떻게 해요? 입원을 안 합니다. 처방받아서 집에서 복용하는 겁니다. 그 혈압약 복용하듯이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어마합니다. 2017년에 여성분 흑색종 4기 진단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비용이 한 주, 3, 4주에, 4주에 어떻게 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그럼 연간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에 대한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완치하는 시대지만 내가 운이 좋지 않으면 이런 막대한 고액의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빈틈에 사각지대에 이런 비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봐요. 그러면 도대체 표적 치료가 뭐고 면역 치료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 암 전문의가 말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백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기적으로 계속 복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표적이나 면역 항암 치료는 어떤 게 있냐면 약이 있고 주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보통 혈압약 처방 받듯이 한 달, 2달 이렇게 처방을 받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약값이 400만 원인데 두 달분을 처방해서 가방에 약을 갖고 가다 보니 내 가방에 1,000만 원 가까이 약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주사 맞으시는 약 복용 안 하고 주사 효과가 있는 분은 주사를 맞는데 보통 병원에서 한두 시간 주사 맞고 또 한 달 후에 오셔서 또 한두 시간 주사 맞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실손보험은 어떻게 해요? 입원하면 100%에서 80%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방받고 주사 맞고 하는 것들은 입원이 안 돼요. 입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암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따로 준비한 어떤 재산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암 전문의가 말하는 게 백신과 같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해준다. 이 정도 보통 2년 정도 쓰게 되면 환자는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이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도 내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복용을 하고 있다 보면 암세포만을 공격하지만 암세포가 워낙에 영악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면 또 재빨리 약을 바꿔서 또 처방하고 주사 맞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현 시대에 맞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유일한 단점은 어떻게 한다? 비싸다. 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진단받을 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표적 치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진단비가 최고입니다. 진단비. 모든 암에 대한 진단받았을 때 목돈으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치료에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암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이나 경계성, 제자리암이나 기타 피부암 이 네 가지를 우린 유사암으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암을 준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10 내지 20%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따로 특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갑상선이나 경계성 제자리 기타 피부암에 대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할 때 발병률은 일반암이
암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보험 준비할 때는 고액암 진단비도 함께 준비를 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보통 고액암에도 손해보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식도암이나 췌장암이나 뭐 골수암, 백혈병, 뇌암 이런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액암을 추가로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반암에다 플러스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보험 준비할 때 진단받으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보장 보험료가 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이래서 현실의 의료기술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런 거를 뭐 사각지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적치료입니다. 표적치료. 이 현재 표적치료가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처방받아서 집에서 혈압약 복용하듯이 복용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적 항암 치료가 시대에 맞는 치료라고는 하지만 내가 암 진단비 나오는 보험 없이 이 보험만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 진단비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가입 금액도 최대 5천까지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내 몸에 표적 인자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표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담보 없이는 막대한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보험은 1개, 2개 이상은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 표적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 있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방사선도 나왔습니다. 표적 방사선. 그래서 이 표적 방사선도 어떻게 해요? 여러 종양을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작용 없이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담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표적항암 치료비와 또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빈틈없이 암보험이 메꿔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 보장에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기존에 내가 암 진단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내가 없는 담보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약물 치료비가 있죠. 그리고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최초 1회한으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사선 치료도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구성할 수 있는 걸로 필요한 걸로 표적 항암 방사선까지 준비를 했을 때 이런 담보들로 구성하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자, 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이런 표적 항암과 표적 방사선 치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억 700만 원까지도 보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암 진단비가 안 들어갔어요. 내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1억 7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자, 방사선에서 1,000만 원씩 나죠. 약물 치료비에서 1,000만 원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약물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받았습니다. 처방받아서 치료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또 방사선 치료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해요? 1억입니다. 1억. 그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와 방사선만 해도 8천만 원이고 방사선과 약물 하면 2천. 요것만 해도 1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런 표적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암보험에서 해결이 되죠. 그렇지만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암 의료 치료 기술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이런 표적 치료 준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될까라고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든가 방사선 치료비 이런 모든 거는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갱신이 우리가 좋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은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부족한 부분으로 세팅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갱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20년 갱신으로 해도 어떻게 해요? 40세 계시는 분들 여자분 2만 원대, 남성분 1만 원대예요. 50세 계시는 분들도
여성분 3만 원대, 남성분도 3만 원대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하고 세팅해서 준비하면 보장의 폭이 든든하게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병력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뭐 3개월 이내 뭐 진단받거나 수술하거나 재검사 받는 그런 이력이 없으신 분들, 또 2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 없으신 분들, 또 5년 이내 암 진단 받지 않으셨던 분들, 유병력자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아까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1천만 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40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성분, 여성분 1만 원대, 2만 원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고 50세 계신 분도 3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담배 안 핀다고 해서도 폐암이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암은 우연하게 내가 관리를 잘해도 우연하게 또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은 어떻게 못 오게 예방은 못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는 시대다. 굉장히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전한 신기술 의료 혜택.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재산에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암보험을 빈틈없이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추가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보험을 어떻게 하면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나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